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언니와 형부가 출소를 하게 되면 이민을 떠날 예정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초조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언니와 형부가 감옥에서 출소하면 저희가 돌봐주고 있는 조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민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와 형부가 언니에게 조카를 돌려줄지 궁금합니다. 언니와 형부는 엄마와 저를 무조건 가만둘 것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니와 형부가 감옥에 갇힌 이유와 우리가 이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이전에 해외로 유학을 다녀오셨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똑똑한 분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런 완벽한 우리 엄마의 삶에도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엄마는 오늘 채경이와 은경이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 이야기는 아버지와 엄마에 관한 것이라 상처받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려는 게 아니었어. 용서하기로 했는데 아빠는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어. 엄마는 이미 아빠를 용서했고 아빠는 계속해서 너희를 핑계로 사마 아빠와 지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게 너희에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해서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려 해.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긴 싫지만 우리가 아빠에게 잘 말해볼 테니까 엄마가 한 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은경아, 사람은 지 잘못을 고친다고 하지.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를 고쳐보려 했지만 아빠도 결국은 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엄마가 말했어. 엄마 아빠 이혼이 너희에게 상처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희도 엄마가 옳게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희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한 선택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엄마는 능력도 없고 아버지는 바람둥이였고 결국에는 엄마는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와 이혼을 결정했어. 그 후 엄마는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어. 없어요. 은경아, 너도 언니 따라 미국에서 공부해야 해. 한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게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가기 싫은데 만약 내가 미국에 가면 엄마는 혼자 한국에 남아야 하잖아. 그러면 엄마는 많이 외롭겠지만 괜찮을까? 은경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너희와 잠깐 멀어져도 괜찮을 거야. 외롭지 않을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유학 잘 다녀와. 엄마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어. 언니와 나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서 고마워. 언니는 그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결혼하려 한다고 말했어. 결혼해서 새 집을 구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할 수 있을 거야. 너가 만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온 거면 너 정말 최정신이야. 언니는 어디서 만났는지, 왜 갑자기 망나니 같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는지, 결혼하겠다며 엄마에게 신혼집을 구해다 달라고 했어.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어요. 눈빛부터 반쯤 돌아있는 형부를 보며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경아,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너 나이에 결혼한다고 그러니? 너 이제 막 유학 다녀와서 회사 취직도 안 하고 놀기만 했으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라는 거야? 결혼하려거든 일단 사회생활부터 해보고 그 후에 하든지 해. 엄마 어차피 우리 집 내가 돈 안 벌어도 될 만큼 잘 살게 해주는데 내가 왜 굳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해야 돼? 엄마, 재력으로 충분히 나 평생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잖아. 너 엄마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했니? 너희 유학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보내준 거지만 엄마가 어떻게 평생 너를 먹여 살려? 너, 엄마 죽으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런 소리래? 엄마 죽으면 엄마 집도 있고 엄마 회사도 있으니까 그걸로 뭐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 우리 둘 결혼 좀 시켜줘, 제발. 엄마의 아낌없는 지원에 잘못된 결과가 바로 우리 언니였습니다. 일단 엄마는 어떻게든 그런 언니를 잘 달래보고 설득시켜보려고 했지만 언니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결혼 타령만 했습니다. 언니, 근데 언니가 데려왔던 그 남자 말이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대학교 졸업하기는 했어? 엄마, 학벌 따지는 거 언니도 잘 알지? 우리 상민이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못 났어. 그리고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설마 너 학력주의자야? 언니 엄마도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대학 다녔는데 어느 정도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어떻게 중학교만 졸업하니? 설마 사고 쳐서 그런 건 아니지. 저의 질문에 언니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중졸로 맞춰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엄마에게 알려드렸더니 엄마는 깜짝 놀랐고 결혼은 끝내고 연애도 싫다 해서 언니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널 이렇게까지 키웠다는 줄 알아. 망설임도 없는데 너뿐만 아니라 나랑 결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생각하겠니? 돈 많고 똑똑한 건 알겠지만 학력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성민이가 어렸을 때 사고 친 거야. 지금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 걔가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공사장에 출근하고 있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게 노동인 걸로 하기엔 뭔가 비난하는 말이지. 채경아, 그 남자와 헤어지면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제발 엄마 말 좀 듣자. 앞으로 내 인생 걱정돼서 말이야. 엄마의 아낌없는 지원에 잘못된 결과가 바로 우리 언니였습니다. 일단 엄마는 어떻게든 그런 언니를 잘 달래보고 설득시켜 보려고 했지만 언니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결혼 타령만 했습니다. 언니, 근데 언니가 데려왔던 그 남자 말이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대학교 졸업하기는 했어? 엄마, 학벌 따지는 거 언니도 잘 알지? 우리 상민이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못 났어. 어머니가 온 것을 보며 언니에게 헤어지자고 탄원했지만 언니는 어머니가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더욱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기 싫었던 저는 언니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좀 제정신 차려. 나도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골랐다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대했을까? 어떻게 해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 수가 있냐? 나도 정말 이해가 안 가. 너는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사는데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너는 잘난 척하지 말고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운이야? 부모님 못 만나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사람을 고집해? 문신 없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미 나는 내 편을 들었었을 거야. 너까지 내 편은 아니고 왜 내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어머니는 나를 먹여 살렸어. 내가 그걸 한 적은 없잖아. 나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언니는 자신이 우세하다 생각하며 어머님과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 또 형수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때는 결혼 허가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나 봐. 장모님, 제 무릎을 꿇고 허락해 주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재경의 손에 한 방울의 물도 안 묻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30도 안 된데 뭐가 그리 급해서 서두르는 거니? 그리고 죄송한데 장모님 그 소리 좀 안 들리면 안 될까요? 장모님 소리 듣기 싫어요. 형부가 문신으로 가득 차서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결혼 허락을 요구하는데 형부 모습만으로도 공포스러웠어. 주먹이 날라올까 걱정했어. 엄마야, 성민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허락해주세요. 엄마 자식인데 왜 고집을 부리는 거야? 엄마가 이러는 게 아니라 언니가 그래.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 너는 내일 참결하지 말고 빠져 종말을 기도했잖니? 우리 결혼하면 재산을 내려줄까봐 그래? 형부가 깡패처럼 보여서 무섭긴 했지만 언니와 형부가 막 나가는 걸 지켜볼 수 없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음에 간직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의 수준 차이가 큰 사람이 언니를 데려온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집안도 그렇고 사람을 보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그 사람이 언니와 결혼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너희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말 안 했지만 사실 너는 우리 가족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언니도 눈이 있으면 보겠지.
문신투성이이고 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누가 가족으로 받아들일까? 엄마와 이혼한 아빠조차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엄마와 나의 말에 언니는 화를 내거나 달려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언니는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졸라온 적이 있었지만 화를 내거나 눈물 흘린 적은 없었기에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당황했다. 성민이는 내 생명을 구한 존경하는 사람인데 당신과 나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 사실 필리핀 여행 중 수영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성민이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만약 그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 언니야, 태풍이 올 때 바다로 휘젓겨 간 것도 아니고 스노클링하러 가서 조금 위태롭다고 매게 한 것 잊지 마. 내가 있었으면 너도 빨리 나를 구해줬을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고 그러는 거야? 성민이는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야. 평생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외로이 자랐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은 우리 성민이 덕분이야. 엄마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줄 수가 없어. 언니는 남편에게 사랑에 빠진 합리적인 이유들을 말했지만 엄마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눈물 작전을 펼쳐도 엄마와 나는 조그마한 반응조차 하지 않자 언니는 갑자기 집을 떠나려고 했어. 어차피 성인인 나는 엄마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 엄마가 막는다고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재경아, 부디 엄마의 말을 들어 집으로 돌아와. 너는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한 뒤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 몇 번을 말했는데 엄마는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는지 잘 알아.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라 어떻게든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려 할 거야. 채경아, 그럼 일단 내가 데려온 그 사람에게 검정고시를 치게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게 만든 뒤에 결혼을 허락해준다면 그때 결혼해도 괜찮아. 하지 말아야겠다. 나 이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보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어머니도 은경도 나의 가족이 아니야. 이제 나의 가족은 성민 하나뿐이야. 가방을 싸는 언니를 말려주는 어머니와 그것을 무심코 지켜보는 형부를 보니 참을 수 없는 화가 치솟습니다. 언니가 집을 나가면 그 남자가 언니를 주의 깊게 봐줄지도 몰라. 언니가 집을 나가면 그 남자에게 버림받을 거야. 얘야, 조심해. 너는 뭘 아냐고 입을 벌리냐? 진짜로 내가 널 때리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언니. 그 남자는 언니를 돈으로 좋아하니까. 진짜로 언니는 몰라서 그래? 내가 확신하는데 언니가 집을 나가면 결국은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와 도움을 청할 거야. 언니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는 그 언니를 말려주려 했지만 언니는 결국 우리를 떠나 형을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언니는 몇 달 버텨보다가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은경아, 언니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잘 있겠지. 나의 언니는 그 남자에게 맞고 살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어차피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잖아. 언니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연락할 사람이니까. 엄마는 언니가 잘 지내길 기도해. 언니가 우리랑 연 끊고 뛰쳐나가도 엄마는 언니가 잘 지내는 걸 바라고 있잖아. 그래, 언니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야지. 비록 언니가 우리를 뿌리친 채 나갔어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반드시 엄마를 찾아올 거야.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해. 언니는 우리와 연을 끊고 나간 지 2년이 지났을 때 굶은 채 아이를 업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 언니는 낡은 옷을 입고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와 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흐를 만큼 슬펐어. 엄마, 나 미안해.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미안해. 나랑 아이 좀 도와줘.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상황이야? 애가 어떻게 이러니? 나는 여기로 도망 온 거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줘야 해.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깡패 같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어? 나이 묻지 않은 언니를 챙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에 대해 원망하고 절망했지만 언니가 처절한 상황에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겪어온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 여기 있어서 우리가 같이 돌봐줄게. 우리 모두 언니와 언니의 아이를 지켜줄 거야. 언니는 우리 품에서 오랜 시간을 울다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시작은 언니가 함께 살았던 지하원룸에서였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일을 해와서 돈을 벌어오는 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술에 빠지고 난폭해져서 언니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대. 하지만 언니는 자존심과 아이를 가진 탓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 임신 중에는 병원비를 벌어와야 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힘들게 일해야 했어.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에도 가지 못한 언니는 지금 산후우울에 시달리고 있어. 언니는 형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옆에 형부가 있는 것처럼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나 봐. 나보고 당장 엄마한테 가서 돈을 안 받아오면 아이랑 나랑 둘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너무 무서워서 여기로 도망온 거야. 엄마 나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테니까 나랑 우리 아이 엄마가 받아줄 거지. 걱정하지 마. 엄마는 끝까지 너랑 내 아이를 지켜줄 거니까. 당장 그 인간이랑 이혼부터 앉자. 너 그 인간이랑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건 맞지? 응, 나 이혼하고 싶어. 나 그 사람한테 벗어나고 싶어.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언니는 형부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아이와 자신을 지켜달라고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형부와 재결합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형부를 우리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언니는 이럴 생각으로 불쌍한 척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나 저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 왜 엄마랑 내가 저 사람 눈치 보고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돼? 은경아, 형부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나랑 약속했어. 우리가 살던 집은 월세가 밀려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어서 여기로 부른 거니까 우리 다시 나갈 때까지만 내가 참아주라. 엄마는 저희 집으로 들어온 형부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나는 실신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누이와 형수를 집에서 내쫓자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어린 손자 때문인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은경안의 누이와 그 사람만 있다면 나는 단호한 결심으로 쫓아낼 텐데 어린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직 어린이를 내쫓으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이 분명한데 나는 그것을 안다 해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이와 그 사람을 그냥 우리 집에 두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혼을 시켜야 할까요? 누이가 내 말을 듣는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도 지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이렇게 지내도록 내버려두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누이가 낳은 어린 손자가 마음에 걸려서 누이와 형수가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누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형부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팔자 좋게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여 결국 참지 못하고 형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을 구해보세요. 언제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의지하고만 있을 건가요? 우리 어머니도 그쪽 엄마가 아니고 그쪽에도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형부는 그쪽이 누구고 저기요는 누구예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어디 가서 큰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 너희 언니들에게도 예의 없이 굴고 나한테도 그러는 거냐. 그쪽이나 저쪽이나 너너거리지 말고 정말 한심해 보여.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 우리 엄마도 그쪽을 참고 보려는데 한계가 있다고. 엄마는 웬만하면 형부와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형부가 한심하게 보였는지 아나서 그런 형부를 불러내지 않았어. 앞으로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해야겠다. 채경과 같이 산 지도 2년이 넘었고 둘 사이에 애도 있으니 나도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해야겠지.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못생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셨으니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말고 정말 가장 노릇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일 구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아이와 채경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장모님, 그런데요. 제안 좀 들어주세요. 장모님의 회사에 취직시켜 주실 수 없을까요? 무슨 자리든 좋으니까 일자리 하나만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형부의 부탁으로 엄마는 회사 임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형부에게 일자리를 하나 내주었어. 형부는 중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한 업무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 전담되어 있지만 사위는 그것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장모님, 어떤 경우라도 제가 장모님의 사위인데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자존심도 있습니다. 이 살롱이 우리 회사에 올라와서 뭘 잘할 수 있는데 마케팅 부서에 넣어주면 할 수 있어요. 서방을 임원급 자리에 앉히기에는 경영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 제가 취직해서 장모님의 회사를 나가기 싫습니다. 적어도 안정적인 자리에는 제대로 일자리가 주어져야 했어요. 그냥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형부는 어머니가 내어주신 자리를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다시 능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형부가 우리 엄마에게 충성을 다하게 된 계기는 바로 형부의 어머님이 큰 사고를 당한 때였습니다. 엄마, 온님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응급실에 갔는데 근처에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까? 저희 언니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때 엄마는 인맥을 동원해서 언니를 살려냈던 기억이 납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장모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 엄마가 수술비를 내야 해 도와주실 수 있나 봐. 치료에도 많이 돈이 들 것 같아. 돈 걱정 말고 엄마가 깨어나도록 지원해 줄게. 돈 문제고 내가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경원장이 내 친구 남편이라 부탁하면 도와줄 거야. 엄마를 살린 이후로 형부는 개과천선한 삶을 살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했고 재밌었어. 공부 즐거우면 대학까지 도전할 생각 있어. 내가 등록금 보태줄게. 하지만 염치가 있고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야. 친구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냐고 해서요. 다음 달부터 거기서 일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재경이랑 은찬이 책임지고 먹여 살릴 거예요. 형부가 정신 차리면서 저희 집에도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언니의 철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은찬이, 아빠랑 나랑 은찬이 이민 좀 보내줘. 나도 고민하고 말하니까 한심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언니, 갑자기 이민은 무슨 의미야?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민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가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있어? 은찬이 교육 생각하면 한국보다 외국에 살기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나 혼자 가자니네. 형부가 되는 건 싫어서 그래. 엄마도 외국 가서 눈 넓히라고 했었지. 우리 은찬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언니가 이민 보내달라는 말에 엄마 한숨 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늙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언니 때문일 것 같아요. 엄마가 봐줬던 눈 넓이라고 언니에게 유학 보내줬는데 언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엄마 속이 다 썩었나 봐요.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런 말이 퍼져나와요. 저는 실패작이지만 우리 은찬이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우리 은찬이 나처럼 살지 않게 만들 거거든.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면 은찬이 아빠도 해외로 나가서 렌트카 사업을 시작해볼 거라고 하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그때부터 언니는 엄마에게 투자이민으로 보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그날은 언니를 말리는 게 힘들고 지쳤는지 얼마 못 가 언니가 원하는 대로 이민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건 이게 마지막이니까 해외로 가서 죽여줄 밥 됐든 너희들 알아서 살아. 정원 씨,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동안 제 세 식구가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안 돌아와도 돼요. 거기 가서 돈 달라는 연락만 하지 말아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언니는 식구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고 난 후 저는 엄마에게 2번 다시는 언니네를 도와주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언니는 이민을 가자마자 엄마에게 바로 돈을 붙여달라며 전화를 걸었어요. 은경아, 언니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타짜고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 사업은 자기들 돈으로 해야 돼. 어머니는 다른 사업 자금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누나와 남편이 양심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보내주는 10백만 원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사업 자금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100억을 누나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죠. 나는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누나와 남편은 돈을 받은 후 끝장낼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은 영원히 엄마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이와 유사한 상속포기 각서를 보낼 거예요. 100억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누나가 받는지 기다려봐요. 얼마 전 엄마는 누나에게 10억을 사전해 준 유산이라고 전해주었고 누나는 그렇게 받는다는 약속을 했어요. 게다가 저는 내 삶에서 받은 돈을 선대책 노려보죠. 하지 마세요. 지금 엄마가 죽으면 엄마 앞에 나타나는 것은 다 나의 것이야. 엄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줄 아냐? 언니나 형제들이 진짜 엄마에게 도둑놈들이야. 막상 언니가 엄마의 유산을 미리 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100억을 받은 후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언니가 앞으로는 엄마의 재산을 만지는 일은 없을 거라 안심했지만 유럽 전역에 렌터카 사무실을 설립한 형부는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사업을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다시는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 언니, 이제 그만해. 언니와 형부가 엄마에게 받았던 돈의 수십억도 있어. 언니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이대로는 사는 게 불가능해. 은찬을 학교에 보내고 제대로 키우려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돼. 엄마가 평생 우리를 먹여 살려주진 않을 거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한국으로 돌아온 언니와 형부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엄마는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 거절했어. 넌 나에게 보낸 각서를 잊었니? 내 앞에서 은찬을 핑계대지 마.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 민간 것도 너희들이 선택한 거고 나한테 유산 미리 당겨받아서 사업한 것도 너희 선택 아니었니? 엄마도 이제 너희 도와줄 마음도 돈도 없어. 엄마가 너무 냉정하게 거절을 하자 갑자기 언니는 화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우리 도와주지 말라고 꼬신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가 이럴 리가 없어. 너 결혼 안 하는 것도 엄마 살아있는 동안 모시는 척하면서 엄마 재산 다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처제 그렇게 안 봤는데 돈 욕심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구나. 저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돈 욕심이 나도 가족끼리는 돕고 살아야지. 돈 욕심에 장모님이랑 언니 사이 갈라놓으면 되겠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생사람을 잡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저를 공격하자 엄마가 화를 내셨습니다.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라. 엄마 회사는 천문 CEO한테 넘길 생각이고 은경이한테도 10억 이상으로 줄 생각 없다. 나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줄 생각이니까. 은경이 좀 가만히 내버려둬. 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를 잡아. 은경이한테도 10억을 준다고. 그럼 엄마, 어쨌든 지금 10억은 있다는 거네. 엄마는 돈 있으면서 왜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일단 지금 그거라도 좀 줘. 우리 사업 잘 되면. 은경이 형에게 100억 원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 이야기를 할게. 언니와 형부는 엄마에게 3개월 이상 돈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엄마는 결코 지갑을 열어주지 않았어. 언니와 형부는 엄마의 엄한 태도에 지쳐 결국은 포기를 했어. 그들이 돌아가기로 한 그날 밤, 엄마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어. 속히 깨어나서 조사를 받아야 해. 요양원으로 보내야 해. 그렇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내 결정이었다. 언니와 형수가 엄마를 돌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한 요양원으로 엄마를 인도했다.
그러나 언니와 형수는 내가 요양원으로 엄마를 보낸 후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다. 망설임이 들었지만 나는 그들이 엄마의 재산을 갈취할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언니와 형수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가 급하게 나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가 엄마를 찾았다. 들어가자 엄마는 나에게 다가와 손짓을 하며 말했다. 은경아, 당장 돈을 가지고 도망쳐. 언니와 형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라.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아픈 기억을 자꾸 되새기며 속상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이야기일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함께 그 고통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속상해요.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가 없을까요?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인이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인이 도난하려고 할 때 제 큰 가방을 뒤지더니 계속 제 행동을 감시했어요. 아마 그 분은 누구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여인을 도둑이거나 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가방을 확인하다가 은행카드와 서류를 발견해서 내게 바로 전화한 건 알았지만 우리 사위가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해서 여기로 오겠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경찰관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아프신 것도 있고 오랜만에 말이 돌아왔으니까 경찰관들도 엄마의 말에 절대로 10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말대로 저녁에 형님과 누나가 요양원에 올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 9시가 되자마자 엄마의 침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서 서방이 바로 왔어요. 엄마, 그분은 더 이상 그런 행동 안 하시겠죠? 이제 확실히 정신이 돌아오셨나 봐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좋지 않은데요. 정말로 각서와 통장은 어디에 두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게 잠깐만 확인해봐도 될까요?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후의 순간까지 제가 돌봐드릴 거니까 재산은 모두 나에게 맡겨주세요. 은경이는 어머니만을 알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어머니가 아프자마자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도 은경이가 봤었다. 이제 어머니 딸인 은경이에겐 어머니만이 남았다. 언니와 형부는 어머니의 병실을 뒤지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언니와 형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의 몸과 이불을 수색했다. 장모님, 각서와 통장은 어디에 숨기셨어요? 우리에게 준 적이 없겠지요. 언니와 형부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졸랐다. 어머니,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발 돈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연약한 몸을 흔들며 협박하자 언니와 형부는 어머니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협박을 시작했다. 장모님, 저희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방책에서 외로운 사람인 거 그만하세요. 각서와 통장을 주세요. 우리 은경이도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은경이 개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우리 외에 다른 가족이 있어요. 우리를 해코지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은경이가 살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도 이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입안 맛있는 거 드시려면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장모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집을 팔 수 있게 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서 일어나세요. 엄마의 몸을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고 경찰이 형부와 언니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도,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엄마와 제가 바라는 대로 형부와 언니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엄마가 낳은 아이 아닐까?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나를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너도 엄마가 그런데도 편히 자고 있을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는 거지? 엄마가 돌아가면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그 안에서 죄를 묵을 거다. 나와 가라.
형부는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언니는 욕을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빌게 했으니까 우리 아이 좀 더 잘 부탁해. 제사 부탁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당신의 자식은 걱정되니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 은찬이는 은찬이니까 평생 나의 아들과 마음이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은찬이를 잘 보살펴 주시길. 음력으로 남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안 둔 채 남아있지만 죄 없는 어린 조카를 돌보게 되어 버틸 수밖엔 없었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옥에 갇힌 이후에는 나의 어머니가 창립한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게 되었고 제게는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음식이라도 많이 들어도 좋으니 빨리 떠나자고